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물리강사 임태웅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안곡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곡고 예상대로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난이도 별 5개 드렸습니다. 일산 지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정말로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놀라지만 올해도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수능 특강에서도 어려운 문제, 학생들이 풀기 힘들어하는 문제만 골라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했고요. 자, 고3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대충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도 최소한 3문제 이상,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풀기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고3 기출문제 변형이 약 6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 문제의 변형이 약 30%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 문제 한 10문제 정도, 한 10% 정도인데 그 10%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컷은 한 80점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80점 정도라고 하면 전국 단위에 있는 자사고 정도의 1등급 컷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도 1등급 컷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일산 지역 같은 경우, 다른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에 저 선생님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쓸 때는 사항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출제돼도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문항별 난이도를 하는데, 안곡고 같은 경우는 최상의 문제가 6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중상 문제도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물리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매년 어렵게 내시는지 조금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은 14번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 본고사 문제를 변형을 시킨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였고, 12번 문제, 그 위에 있는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람이 물체를 분리시키는 문제로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라면 정답을 찾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우리가 내신 대비, 중간고사 내신 대비로 나가는 자료에서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던 유형들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를 변형을 시켰고, 해당 고3 기출문제, 해당 모의고사 때도 이 문제의 오답률은 거의 80% 이상, 90%에 가까이 학생들이 거의 못 풀었다고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중간고사 대비할 때 학생들에게 2번 내지 3번까지 반복해서 풀어줬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단순하게 등가속도식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 상황 분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옆에 VT 그래프를 갈금하게 그려가면서 상황을 분석했다라면 그나마 조금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됐었을 거고, 평균 속도라는 것이 그 구간의 시간을 반으로 나눴을 때의 순간 속도다. 자, 요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이 문제 상황에다 녹여서 이용하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3번 이상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맞춰주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번 문항 같은 경우 올해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을 시켰었는데, 이 문항
문항도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적중 모의고사라고 해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 선별해서 추려드렸던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자, 눈에 띕니다. 자, 모든 문항을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논수령 3번 같은 경우도 수능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변형을 시켰는데 이 문제도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 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수령 4번도, 마지막 아니네요. 4번도. 이것도 한 번 이상 안 풀어보면 시험장에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아이디어만 딱 기억을 해서 그것만 이 문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죠?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 포인트만 잡아냈다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요. 그 포인트를 못 잡은 학생들이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문제입니다. 와, 논수령 5번 문제. 작년 수능 문제에서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그림까지 똑같이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고3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 또는 재수하는 학생들이 항상 와서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봐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해당 문제가 그대로 안 곱고 내신 문제에 실렸습니다. 자, 운동방 정식을 거의 한 8번 정도 세워서 그거를 연립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안 곱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명히 하셔야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 나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다른 학교들은 1등급 컷이 90점 중반대나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나온다라면 안국고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한 80점대에서 형성될 가능성, 심지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는 문제를 안 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고3 기출문제에서도 킬러 문항, 그리고 수특에서도 3점짜리 문항에 대한 풀이법 자체를 아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내에 나의 경쟁자보다도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이법 자체를 아예 그냥 통으로 씹어 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 또한 절대로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의 꽃이라고 하는 에너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대비를 꼼꼼하게 해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안 곱고 내신 분석 리포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